뜻밖의 아주 야비하고 어이없는 일을 당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짜증내지 마라. 그냥 지식이 하나 늘었다고 생각하라. 쇼펜하우어. 인간 본성의 법칙 그 책을 안내서로 삼는다면 앞으로 사람들을 만날 때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느낌을 받을 것이다.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방식도 크게 달라질 테고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도 완전히 바뀔 것이다. 그런 변화의 과정을 대략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 본성의 법칙을 알고 나면 더 차분해지고 사람들을 전략적으로 관찰하게 될 것이다. 쓸데없이 기운을 빼는 수많은 감정 기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이다.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싶은 마음에 초조하거나 불안해지게 마련이다. 일단 그렇게 초조해지기 시작하면 남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깊은 의미를 부여하면서 내 감정에 빠져들고 정작 상대방을 관찰하기는 매우 어려워진다. 저 사람은 날 좋아하는 거야? 싫어하는 거야? 인간 본성의 법칙은 우리가 이런 함정에 빠지는 것을 막아준다.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나 안고 있는 이슈는 되게 깊은 뿌리를 가진 문제임을 알려준다. 지금 상대가 경험하는 욕망이나 실망감은 나를 만나기 수년 전 혹은 수십 년 전에 이미 시작된 것들이다. 그러다가 때마침 나를 만나 내가 그들의 분노나 좌절에 편리한 타겟이 되었을 뿐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보고 싶은 어떤 자질을 내게 투영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나라는 개인을 보고 있는 게 아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속상해할 필요는 없다. 어쩌면 우리는 오히려 해방감을 느껴야 한다. 이 책을 읽고 나면 상대가 뭔가 베베 꼬인 말을 하거나 냉담한 태도를 보이거나 짜증을 내더라도 그걸 굳이 내 탓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점을 강파하고 나면 상대가 그런 모습을 보일 때도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되레 그 행동이 어디서 온 것인지 알고 싶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마음은 훨씬 차분해질 것이다. 이 방법이 뿌리를 내리고 나면 다른 사람을 멋대로 심판하거나 도덕적으로 훈계하려는 성향이 줄어들 것이다. 상대의 결점을 있는 그대로 인간 본성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당신이 이렇게 관용적 태도를 가진 사람인 것을 알면 사람들은 당신을 지금까지보다 훨씬 좋아할 것이다. 둘째, 인간 본성의 법칙을 알고 나면 사람들이 끊임없이 내보내는 여러 신호를 능수능란하게 해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훨씬 더 잘 판단하게 될 것이다. 보통 우리가 다른 사람의 행동에 주목할 때는 급히 그 행동을 어느 카테고리에 집어넣고 서둘러 결론을 내려고 한다. 그래야 역시 내 판단이 맞았어 라며 흡족한 기분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혹은 상대가 본인 유리한 대로 늘어놓는 설명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도 한다. 인간 본성의 법칙은 이런 습관을 없애줄 것이다. 사람을 오판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첫인상이 얼마나 못 믿을 것인지 분명히 알려줄 것이다. 우리는 판단의 속도를 늦추게 될 테고 첫인상을 믿지 않는 대신에 눈에 보이는 것을 분석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보게 될 것이다. 어떤 특징, 예컨대 자신감이나 과도한 남성성 같은 것을 공존하게 드러내는 사람은 정반대의 특징을 숨기고 있는 경우가 많다. 사람들은 남 앞에서 끊임없이 연극을 한다. 진보적이고 성인군자 같은 모습을 연출하는 것은 자신의 그림자를 더 잘 위장하기 위해서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이런 그림자가 조금씩 새어나오는 신호를 보게 될 것이다. 누군가 캐릭터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면 즉시 눈에 띌 것이다. 본인의 캐릭터에 벗어난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실제로는 그 사람의 본 모습인 경우가 많다. 태만하거나 어리석은 사람은 아주 사소한 데서 단서를 흘릴 테 당신은 그 사람의 행동 때문에 피해를 보기 전에 일찌감치 그런 단서를 알아볼 것이다. 사람의 진정한 가치, 의리, 양심 같은 것을 알아보는 능력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능력 중 하나다. 이 능력은 직원을 잘못 채용하거나 사업 파트너를 잘못 고르거나 안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고달프게 만들 수 있는 여러 사건을 피하게 해줄 것이다. 셋째, 살다 보면 장기간 정서적 상처를 남기는 독버섯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인간 본성의 법칙을 알고 나면 그런 자들을 만나도 대적할 수 있고 그들의 생각을 앞지르게 될 것이다. 공격적이거나 시샘이 많거나 사람을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그렇다고 밝히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첫 만남에서 매력적으로 보이는 법을 알고 있다. 그들은 칭찬을 늘어놓고 온갖 수단을 동원해 일단 우리를 무장해제시키고 본다. 그랬던 사람이 깜짝 놀랄 만큼 추잡한 짓을 저지르면 우리는 배신감과 분노, 무력감을 느낀다.
그들은 자신의 존재감으로 우리의 마음을 압도하기 위해 계속해서 압박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는 똑바로 생각하거나 전략적으로 행동하기가 곡절로 더 어렵다. 인간 본성의 법칙은 그런 자들을 미연에 알아보는 법을 알려줘 그들의 악영향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게 해준다. 그런 사람 근처에는 아예 얼씬도 하지 않거나 그들의 배후 조종을 예상할 수 있어 기습당할 일이 없기 때문에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기가 훨씬 쉬워진다. 머릿속으로 그들의 위장을 한꺼풀 벗겨내고 허세 뒤에 숨어있는 뚜렷한 약점과 불안에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된다. 그들이 지어낸 신화에 넘어가지 않고 그들이 사용하는 겁주기 전략을 무력화시키게 된다. 그들이 이기적 행동에 대한 핑계를 대거나 장황한 설명을 늘어놓더라도 비웃어 넘기게 된다. 그렇게 우리가 침착함을 유지하면 상대는 오히려 경노해서 선을 넘거나 실수를 저지른다. 앞으로는 그런 사람을 만나더라도 꼼짝없이 당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제력을 갈고 닦고 나를 더 단련한 기회를 준 것에 감사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런 사람을 한 명만 이겨내더라도 앞으로 어떤 최악의 인간 본성을 마주쳐도 감당할 수 있다는 엄청난 자신감이 생길 것이다. 넷째, 인간 본성의 법칙을 알고 나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하고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진짜 지렛대가 무엇인지 알 수 있고 그만큼 앞으로의 인생이 수월해질 것이다. 내가 낸 아이디어나 계획이 반발에 부딪히면 우리는 상대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바꿔보려고 반박이나 설교, 조롱을 시도한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모두 상대를 더 방어적으로 만들 뿐이다. 인간 본성을 알고 나면 사람은 원래가 완고하고 남의 영향력에 저항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무언가를 시작하려면 먼저 상대의 저항부터 누그러뜨려야 한다. 절대로 무심결에 상대의 방어 본능을 자극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상대의 불안을 잘 식별하고 무심결에 그 불안을 흔들어 놓지 않는 훈련을 하게 될 것이다. 상대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그가 인정받고 싶은 자기 평가가 무엇인지부터 고려하게 될 것이다. 감정이 어떤 식으로 스며드는지 알고 나면 남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 기분이나 태도부터 바꾸는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내가 하는 말보다 내가 뿜어내는 에너지나 내 행동에 더 크게 반응한다. 따라서 나부터 먼저 방어적인 태도를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 편안한 마음으로 상대에게 진정한 관심을 기울이면 긍정적인 최면 효과를 볼 수 있다. 리더로서 사람들을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나의 태도와 공감 능력, 성실성을 통해 올바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다섯째, 인간 본성의 법칙을 알고 나면 당신 안에 인간 본성의 힘이 얼마나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면 당신의 부정적 패턴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이다. 인간 본성의 어두운 측면에 관해 읽거나 들을 때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자기 도취적이고 비이성적이고 시기하고 과대망상하고 대놓고 공격적이거나 수동적 공격성을 드러내는 사람은 늘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다. 우리는 늘 내가 아주 훌륭한 의도를 가졌다고 생각한다. 내가 길을 잃었다면 그것은 환경 때문이거나 나를 부정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게 만든 다른 사람들 탓이다. 인간 본성의 법칙은 이런 자기 기만 과정을 영원히 멈추게 해준다. 우리는 모두 같은 자질을 타고났고 같은 성향을 공유한다. 이 점을 빨리 깨달을수록 당신 내부에 잠재된 부정적 자질을 극복할 힘도 더 커진다. 나의 동기를 점검하고 내 그림자를 직시하고 나의 수동적 공격성을 자각한다면 남들에게서 이런 특징을 발견하는 것도 그만큼 쉬워질 것이다. 또한 인간 본성의 법칙을 알면 더 겸손해진다. 생각과는 달리 내가 남보다 우월할 게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그런 자각 때문에 죄책감이 들거나 침울해지지는 않을 것이다. 정반대로 자신을 온전한 개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성인군자인 양 꾸며놓은 거짓 이미지를 탈피해버리고 나의 훌륭한 면과 좋지 못한 면을 모두 다 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위선을 내려놓은 기분이 들 테고 좀 더 마음껏 당신 자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의 그런 점에 사람들은 매력을 느낄 것이다. 여섯째, 인간 본성의 법칙을 알고 나면 타인에게 더 공감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주위 사람과 더 깊고 만족스러운 유대관계가 생길 것이다. 인간은 단순한 지적인 차원이 아니라 그와는 다른 수준에서 남을 이해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타고난다. 우리 선조들은 일찍이 이 능력을 개발해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함으로써 그의 기분이나 감정을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법을 터득했다.
인간 본성의 법칙은 이 잠재적 능력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법을 알려줄 것이다. 우리는 쉴 새 없이 이어지는 내면의 독백을 차츰 차단하고 상대의 말에 더 면밀히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울 것이다. 우리는 최대한 상대의 관점이 돼보는 훈련을 할 것이다. 상상력과 경험을 활용해 상대가 느끼는 기분을 직접 느껴볼 것이다. 상대가 무언가를 고통스럽다고 표현하면 내가 고통스러웠던 비슷한 순간을 끄집어내서 상대의 기분을 짐작해 볼 것이다. 단순히 직관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감정이입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분석하고 통찰을 얻게 될 것이다. 공감과 분석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며 관찰 내용을 계속 업데이트할 것이고 상대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능력을 키우게 될 것이다. 이 연습을 하다 보면 마치 상대와 몸이 닿아 있는 것처럼 정말로 서로 이어져 있는 느낌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연습을 계속하려면 어느 정도의 겸손이 필요하다. 우리는 상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결코 정확히 알 수 없고 그래서 실수를 저지르기 쉽다. 따라서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 말고 계속 더 알아가겠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인간은 생각보다 복잡하다. 우리의 목표는 그저 상대의 입장을 더 잘 이해하는 것이다. 이 연습은 마치 근육과 같아서 연습을 하면 할수록 더 강한 힘을 낼 것이다. 이렇게 개발한 공감 능력은 어마어마한 자산이 될 것이다. 우리는 누구나 자기 안의 침잠해 나만의 세계에 갇혀 있다. 나 자신을 벗어나 다른 사람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 보는 경험은 해방감과 함께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도 있다. 형식을 막론하고 지어낸 이야기나 영화에 우리가 매력을 느끼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나와는 전혀 다른 사람의 생각과 관점 속으로 들어가 볼 수 있는 기회에 매력을 느끼는 것이다. 이 연습은 우리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꿔 놓을 것이다. 선입견은 그만 놓아주고 있는 그대로 현재를 느끼고 타인에 대한 견해를 끊임없이 수정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습득된 융통성은 우리의 문제 해결 능력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꺼이 다른 가능성을 고려하고 다른 관점을 취해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창의적 사고의 핵심이다. 마지막으로 인간 본성의 법칙을 알고 나면 당신의 잠재력이 달리 보일 것이다. 당신 안에 더 높고 이상적인 자아를 자각할 것이며 그걸 끄집어내고 싶어질 것이다. 인간의 내면에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자아가 있다. 저차원적 자아와 고차원적 자아가 바로 그것이다. 보통은 저차원적 자아의 힘이 더 세다. 저차원적 자아는 감정적 반응을 보이고 방어적 자세를 취하려는 충동을 일으킨다. 나만 옳다고 느끼고 내가 남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게 만든다. 즉각적 쾌락과 오락거리를 찾으며 언제나 저항이 가장 작은 길을 택하게 한다. 남들의 생각을 그대로 채택하고 집단 속에 나를 상실하게 만든다. 반면 우리가 고차원적 자아의 충동을 느끼는 순간들은 나 자신을 벗어나서 남들과 더 깊이 교감하고 싶을 때, 일에 완전히 몰두하고 싶을 때, 단순한 반응이 아니라 생각을 하고 싶을 때, 인생에서 나만의 길을 가고 싶을 때, 나만의 개성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싶을 때 등이다. 저차원적 자아는 보다 동물적이고 무의식적인 본성으로 우리는 저차원적 자아에 쉽게 빠져든다. 반면에 고차원적 자아는 인간의 본성 중에서도 정말로 더 인간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스스로를 자각하며 사려 깊은 행동을 하게 만든다. 고차원적 충동은 저차원적 충동보다 힘이 약하기 때문에 고차원적 자아와 교감하기 위해서는 노력과 통찰이 필요하다. 우리는 누구나 고차원적 자아라는 이상적 자아를 끄집어내고 싶다. 인간은 고차원적 자아를 개발할 때에만 진정한 만족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우리가 인간 본성의 각 법칙에 포함된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요소를 자각함으로써 바로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도와줄 것이다. 인간의 비이성적 경향을 알고 나면 감정이 생각에 어떤 덫을 하는지 스스로 자각할 수 있다. 그러면 감정은 빼버리고 정말로 이성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 생활 속 내 태도가 나에게 벌어질 일을 결정한다는 사실과 공포를 느끼면 자연히 마음은 다친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열린 마음과 두려움 없는 태도를 키울 수 있다. 내가 남들과 나를 비교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그것을 자극삼아 더 뛰어난 결과를 내서 사회에서 두각을 드러낼 수 있다. 훌륭한 일을 성취한 사람을 보면 존경하게 될 것이고 그들을 모범 삼아 본받고 싶어질 것이다. 원시적 성향 하나하나마다 이런 마법이 일어날 테고 인간 본성에 대해 늘어난 지식을 토대로 우리를 끌어내리려는 저차원적 자아의 강력한 힘에 저항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을 읽을 때는 다음과 같이 생각하라.
나는 이제 인간 본성을 공부하는 학생이다. 우리는 몇 가지 능력을 개발할 것이다. 다른 인간을 관찰하고 판단하는 법을 배우며 나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 법을 공부할 것이다. 고차원적 자아를 끄집어내려고 노력할 것이며 연습을 통해 이 기술의 달인이 될 것이다. 남들이 아무리 나에게 최악의 것들을 던지더라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더 이성적이고 나 자신을 자각하고 생산적인 한 인간이 될 것이다. 사람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줘야 더 나은 사람이 된다. 안톤 체호프.